네, 오늘은 더 덥다고 하네요. 요즘 뭐 37도, 38도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뭐 사람 체온보다도 더 기온이 높아도 그러려니 합니다. 워낙 이 폭염이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12호 태풍 종다리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더위를 식혀줄 수 있을까요? 시원한 물줄기를 좀 뿌릴 수 있을지 김진두 과학기상 전문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두 기자. 네, 과학전환팀입니다. 예. 자, 40도를 넘나드는 더위 이거 거의 역대급이죠? 역대급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지금까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기록이 1942년에 작성이 됐는데요. 예. 대구가 4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틀 전이었죠. 경북 영천과 경기도 여주에서 비공식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40.3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경주도 39도까지 올랐고요. 대부분 영남 지방은 요즘 들어서 38도를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일수를 보면 그게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 폭염 일수라는 거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폭염일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33도를 넘는 날이 며칠이나 이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역대 가장 더웠다고 했던 1994년이 18.3일, 그 이후에 1978년도에 10.5일이 있었는데 올해가 10.3일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2위 기록까지, 그러니까 역대 가장 더웠다는 1994년에 거의 육박하는 기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40도라는 게 뭐 숫자입니다만 이게 이른바 심리적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40도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구에서 딱 한 번 기록이 됐거든요. 예. 체온보다도 훨씬 높은 기온입니다. 40도가 넘어서면 바깥 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번 기온이 두 지역이긴 하고 또 무인 관측소 기록이긴 하지만은 40도를 두 지역에서 동시에 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덥구나, 이 더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도의 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태풍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종달이네요. 이게 한글 이름인가 봐요? 한글 이름입니다. 태풍은 이름을 아시아 지역 국가 14개국에서 각각 10개씩을 발표를 합니다. 예. 10개를 알파벳 순으로 해서 발생하는 태풍에 그대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한글 이름이 2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각각 10개씩을 내거든요. 예. 종다리는 북한에서 낸 이름이고요. 참새 종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종다리는 어떻게 지나갈까요? 예상 진로가 좀 나왔습니까? 예상 진로가 상당히 이례적인 진로를 택합니다. 보통 태풍이 오키나와 근처까지 올라온다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휘어서 지나가게 되는데 예. 이번 태풍 종다리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소형급의 태풍이고요. 크기는 중간 정도 세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이번 일요일 정도쯤 일본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동해에 진출하면서는 태풍으로서의 세력을 잃고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렇네요. 일본 열도를 지나가면서 위력이 약해지고 대신 좀 비는 좀 많이 뿌리는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와 강풍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초속 한 20m에서 30m에 달하는 강풍 그리고 많은 비가 일본 지역에 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뒤에 보통 동해안으로 올라오면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이번 태풍 진로상으로 이상한 상태가 나타나는 게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태풍이 온대 저기압 상태로 변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먼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 비로 인해서 폭염이 더위로 달궈진 대지가 조금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예.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예. 두 번째 가능성은 저기압으로 변한 것은 똑같은데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상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저기압으로부터 동풍이 불어들게 되는데 예. 동풍이 불어들게 되면 동해안 지역은 선선해집니다. 예. 그런데 태백산맥 서쪽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중정권, 호남 지역은 오히려 더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두 번째 가능성이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가능성이네요. 더 안 좋은 가능성이 예.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가능성은
이 태풍이 올라오는 위치가 현재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열돔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열개막을 약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더위 정도는 조금씩 약해지는 정도. 그러니까 35도까지 올랐던 지역은 33도 정도, 38도 올랐던 지역은 35도 정도로 1, 2도 정도씩 기온이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태풍이 좀 한 줄기 빛처럼 빛이 아니라 비처럼 시원하게 좀 뿌려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이거 예. 더위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대로 계속 그 좀 시원한 날씨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8월 뭐 중순까지는 계속 덥겠죠?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여기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시기적인 요소입니다. 네, 7월 말부터 8월 초가 시기적으로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번 태풍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비를 뿌리거나 세 번째 열돔을 깨뜨린다고 해도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8월 초 상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동풍을 불어넣어서 더 더워진다고 하면 8월 중순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